제가 딱 하나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롤이라는 게임이 우리 왕년의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오랜 시간 그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설명만 잠깐 들으시면은 아, 롤이 이런 게임이구나,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런 특징들을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아,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공간은 소환사의 협곡이라는 공간이에요. 맞아요. 소환사의 협곡. 그래서 게임이 시작되면은 아이들은 그렇죠. 전부 다 이 목소리를 들어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이제 라인이라는 게 존재해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3가지인데 첫 번째는 탑이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중간이라서 미드, 세 번째는 바텀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주변 맵들을 이제 정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포지션이라는 게 존재해요. 역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탑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좀 탱커라고 해서 몸빵이라고 하죠. 그렇죠. 몸빵 역할을 하고, 미드로 가는 친구들은 좀 딜을 넣는 역할이에요. 좀 센 친구들, 마법 딜러 역할을 하고, 바텀을 가는 친구들은 2명이 같이 가요. 그래서 원딜이 뭐냐면은 원거리 딜러예요. 딜러라고 하는 거는 딜을 넣는 사람이에요. 공격하는 사람. 마법사나 화살 쏘고 이런 애들. 그렇죠. 물리적인 공격을 보통 많이 하고, 서폿은 서포터, 도와주는 사람. 원거리 딜러니까 얘네들이 몸이 약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약간 TMI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구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아이들과 대화할 때 대화가 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글이라는 친구들은 숲을 돌아다니면서 경험치를 쌓고 라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이렇게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있지만 본인의 성향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은 사람들은 보통 서폿을 하거나 좀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역할을 하고요, 몸빵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좀 드러나고 싶고 게임을 좀 휘어잡고 싶은 친구들은 미드나 아니면 원딜 이런 거를 고르면서 게임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남을 돕기 좋아하고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싶은 사람들은 정글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5명이 한 팀을 이루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기술을 보면서 어떤 조합을 할지도 친구들은 고민을 하면서 게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친구들이 그냥 롤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의 세계에서는 나름 전문적으로 이거를 공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성향을 반영해서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하나, 이 게임의 목표는 저 빨간 동그라미, 저걸 넥서스라고 하는데 저 넥서스를 부시는 게 목적이에요. 아무리 다른 적들을 많이 없애고 아무리 많은 건물을 부시고 몬스터를 잡아도 저 건물을 먼저 부시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목적이 존재하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존재해요. 두 번째는 이 목적을 깨기 위해서는 과정이 중요해요. 한 번에 깰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타워들을 부셔야지만 이게 깨져요. 안 그러면 공격조차 안 돼요. 앞에 저 2가지 타워를 깨야만 하고, 그 앞에 억제기라고 해서 저 억제기도 깨야 하고, 2차 타워, 1차 타워까지 깨야 저 넥서스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게임하는데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하면 오랜 시간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니언이라는 게 와요. 미니언이라는 게 하루에 한 번에 막 6명에서 7마리씩 막 꼬물꼬물 하면서 기어와요. 그러면은 그 미니언들을 잡으면은 10원, 20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럼 10원, 20원씩 주는 거를 잘 모아놔야 나중에 좋은 무기를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거를 잘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이따가 아마 좋은 인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킬은 총 4가지가 있어요. 또 패시브 스킬이라고 해가지고 각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과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직업이랑도 연관시킬 수 있겠죠.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고요, 각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돈을 모으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데 비싼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는 조그만한 아이템을 사서 조합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체력이 있고 마력이 있어요. 체력은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건강이에요. 육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어떤 영적인 건강, 이런 것들을 뜻하고, 마력은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캐릭터가 150개가 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우와. 그럼 150개가 넘는 캐릭터가 있고 스킬이 다 4개 이상이 있고 아이템도 많고 복잡한 게임이죠. 그거를 친구들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하고 싶은 걸 고르겠죠. 그 다음엔 좋아하는 걸 고르겠죠. 결국에는 아이들은 잘하는 것을 그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화의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어떤 캐릭터 좋아하니? 이 캐릭터를 좋아해요. 왜 이 캐릭터를 좋아하니? 아, 그냥요. 이랬는데 스킬을 하나하나 설명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스킬이 왜 좋아? 너는 이 게임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하면 좋아?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부모님한테도 저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역자 분들도 이거를 뭔가 설교에도 응용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CS를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 그 미니언들 잡는 거는
조금씩 해야 하는 작은 실천들을 뜻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는 그 매일의 신앙 훈련,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 내가 왜 지금 공부해요? 야, 너 그거 CS 처음에 많이 안 먹으면 어떡해? 좋은 무기 못 사지. 그래서 너 지금 공부하는 거야. 너가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나중에 모여서 너가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공감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마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애들은 공감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축구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아, 그랬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구나라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캐릭터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비슷하지 않나요? 직업이 정말 수천 수만 가지인데 고르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하죠? 너는 공부 좀 잘하니까 너는 의사가 되어야 돼, 교사가 되어야 돼. 이 말은 애들한테 따지면은 게임 캐릭터가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의 캐릭터를 고르고 너 이 인생대로 살아,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얼마나 애들이 답답할까요? 세 번째, 5명이 함께 게임을 하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요. 내가 딜을 잘 넣는다고 하면은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앞에서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뒤에서 딜을 넣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또한 이야기에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건강, 정신적 건강,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아까 마력 말했죠. 스킬을 쓰기 위해서는 마력이 필요하다. 그 마력 뭐예요? 지식적인 부분, 책 읽어라 말할 수 있겠죠. 경험적인 부분,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지만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겠죠. 5번째, 넥서스를 부숴야 이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거짓 진리와 규칙들이 정말 수 없이 존재하지만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와 최종 목적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말로도 연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수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애들이 게임하는 거 물론 나쁘죠. 안 좋죠. 유튜브 보는 거 물론 안 좋죠. 하지만 아이들이 유튜브를 왜 보는지, 수많은 채널 중에 왜 그 채널을 굳이 보는지, 왜 이 채널에 영상 수가 많고 구독자 수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나누면서 이 친구들의 흥미와 이 친구들의 성향과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을 더 공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